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살다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때도 있죠. 분노란 어떤 일에 분개하여 몹시 화를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화라는 글자는 한자로는 불화자를 쓰는데 불같이 성을 내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체로 화를 내는 것은 부정적 감정 상태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의 감정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기 안에서 생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본인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현자들은 가급적 분노를 자제하는 쪽이 좋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분노는 미련한 자를 재치 있게 만들지만 결국 불쌍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분노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가급적 분노를 억제하라면서 화를 억제하는 방법까지 조언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불같이 성내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도 곧 무덤에 들어갈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분노를 자제하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화가 났음에도 풀지 않고 자기 내부로 차곡차곡 쌓아두면 마음속에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제하면 생기는 병이 있는데 바로 화병입니다. 한의학에서 화병 또는 우라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참기를 반복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장애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울분이 차곡차곡 내부에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분노가 쌓일 때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분노는 자칫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자칫 그 화살이 본인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 또한 화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자제하면서도 슬기롭게 배출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노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분노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분노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스피노자는 분노를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분노는 누군가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가령 조직폭력배가 시장 상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냅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처럼 타인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항해서 생기는 분노는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관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노여움은 가끔 도덕과 용기의 무기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을 바로 잡거나 용기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분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분노는 사태를 바로잡는 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책에서 분노가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가 된다. 소설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 군주제 폐지를 기치로 일어난 항쟁인 파리봉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위고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정당하며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진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 할 상황과 자제해야 할 상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할 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강자를 향해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약자를 향해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강자보다 약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사회적 약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인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권력자의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약자의 조그마한 잘못에 분개하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시인은 서슬퍼런 권력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만 욕을 해대는 자신의 옹졸함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비겁함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디 김수영 시인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도 심지어 언론도 정말로 큰 악행을 자행하는 진짜 권력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애꿎은 연예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자의 잘못에는 눈을 감으면서 약자의 잘못에만 열을 올리는 행위는 시인 김수영의 고백처럼 매우 치졸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비단 대한민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의 문호 루신도 자국민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조성하는 주된 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면서 약자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떠든다면 제 아무리 의로움을 커트로 드러내도 사실 그는 살인자의 조수일 뿐이다. 루시는 강자의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약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상처를 파헤치고 난리를 치는 인간을 살인자의 조수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루신이 보기에 강자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약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의 본질은 조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권력의 입장을 대변할 뿐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왜 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약자의 잘못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철학자 에릭 호퍼는 약자를 향해 내뱉는 증오와 악의는 나약함의 산물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흔히 권력은 부패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약함 역시 부패한다. 권력은 소수만을 부패시키지만 나약함은 다수를 부패시킨다. 증오와 악이 무례와 옹졸함, 의심은 나약함의 산물이다. 호퍼는 약자를 향한 증오와 악의, 무례함, 옹졸함 등은 당사자가 나약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에 힘있는 자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보복 가능성이 없는 약자를 향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호퍼는 그런 상태를 나약함의 산물이며 부패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약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보다는 관용의 미덕을 베푸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